축구계를 뒤흔든 사건은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이자 전설적인 영궁 데이비드 베컴과 역대 최고의 선수 리오넬 메시의 사적인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유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평소에 격식이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열혈 팬처럼 흥분하며 누군가의 경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중심에는 로스앤젤레스 LAFC의 상징이자 한국 축구의 심장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의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차에 태블릿 PC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손흥민에게 왜 저렇게까지 거칠게 대하는지, 이건 축구가 아니라 격투 수준이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메시의 목소리에는 동료 선수로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함께 같은 리그에서 뛰는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메시는 손흥민이 수비수들 사이에서 무차별적인 견제를 당하는 장면을 보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역시 평소의 신사적인 미소를 지은 채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손흥민이 겪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FC 댈러스와의 경기 영상을 보며 이건 리그의 풍경 문제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컴은 영상 속 손흥민이 겪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단순히 경기 중 발생하는 거친 몸싸움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단주의 입장이 아닌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배로서 손흥민이라는 전 세계적인 보물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유출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이 특히 주목한 지점은 경기 초반부터 이어진 심판진의 무능함이었습니다. 전반 9분, 손흥민은 명백한 수비수의 걸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이라는 판정과 함께 억울한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메시는 이 장면을 돌려보며 저건 누가 봐도 반칙이에요. 손흥민은 결코 속이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그를 사기꾼 취급했어요. 정말 끔찍한 판정입니다. 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메시와 베컴, 두 위대한 전설이 나눈 이 비밀스러운 대화는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대화가 공개되자마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팬들은 메시조차 분노할 정도면 손흥민이 당하는 대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컴은 이 대화가 유출된 직후 오히려 당당하게 미국의 한 스포츠 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분석한 경기 영상을 들고 나와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겪고 있는 소위 살인적인 견제와 이를 방관하는 리그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컴은 방송에서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축구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손흥민 같은 보물을 MLS로 데려온 이유는 그가 가진 아름다운 축구를 보기 위해서이지 그가 상대 수비수들의 먹잇감이 되어 경기장 바닥을 뒹구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리그 전체에 던지는 무거운 경고장과 같았습니다. 메시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베컴의 이러한 행보에 지지를 보내며 손흥민이 처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전설이 이토록 뜨겁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히 손흥민이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가진 가치가 경기 결과라는 숫자를 넘어 축구 그 자체의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대팀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기술을 막을 방법이 없자 신체적인 폭력을 동원했고 심판들은 그 폭력을 정당한 경쟁으로 치부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분석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장면은 바로 경기 후반 55분 로스앤젤레스 LAFC의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터뜨린 환상적인 중거리 슛 장면이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마르티네스의 발끝을 떠나 골망을 흔든 공의 궤적에 환호했지만 베컴은 차가운 표정으로 영상의 속도를 늦추며 골문 앞 5m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공의 궤적과는 상관없이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범죄에 가까운 장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베컴은 전자펜으로 FC 댈러스의 중앙 수비수 오사제 우르오귀대의 움직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르오귀대는 공의 방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던 손흥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슛을 날리는 순간 우르오귀대는 손흥민의 발을 걸고 유도 기술과 같은 동작으로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손흥민의 등 뒤로 거칠게 팽개쳤습니다. 손흥민의 등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딱딱한 잔디바닥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축구입니까? 베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이 왜 단순한 반칙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만약 마르티네스의 슛이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장면은 명백한 페널티킥이자 우르오귀대의 즉각적인 퇴장으로 이어졌어야 할 명백한 반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이 골라인을 통과하는 순간 심판을 포함한 모든 이의 시선은 골의 화려함에 매몰되었고 손흥민이 겪은 폭력은 축하의 함성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베컴은 이것을 FC 댈러스의 추악한 도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공을 잡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좋다는 암묵적인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르오귀대는 손흥민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꿈치로 가슴을 압박하며 급기야는 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칙을 불지 않아도 된다는 심판의 안일한 판단이 오히려 수비수의 비신사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준 꼴이 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장면이 경기 내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베컴은 경기 중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겪은 수많은 물리적 충돌을 나열하며 이것이 전략적인 전술이 아닌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스타로서 리그의 흥행을 책임지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안에서는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무법지대의 희생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컴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저 장면에서 척추나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골 하나와 위대한 선수 한 명의 커리어를 맞바꿀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MLS가 지향해야 할 축구가 아닙니다. 베컴의 분석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미국 언론들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화려한 득점 뒤에 가려진 손흥민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방관한 시스템의 부재가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마르티네스의 원더골은 역설적으로 FC 댈러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모두가 손흥민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오직 베컴만이 그 불공정한 진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겪은 이 55분의 침묵은 골문에 가려진 범죄라고 규명하며 리그 차원의 사후징계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베컴이 이 분석 영상에서 진정으로 전율을 느꼈던 지점은 상대 수비수의 폭력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끔찍한 가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인 손흥민이 보여준 믿기지 않는 심리적 반응과 태도였습니다. 베컴은 영상의 재생 속도를 0.5배속으로 늦추며 바닥에 내팽개쳐진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다른 공격수였다면 어땠을까요? 베컴은 스튜디오의 패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그 정도의 충격을 입었을 때 고통을 호소하며 잔디 위를 구르거나 즉시 일어나 심판에게 달려가 거세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을 내던진 우르오귀대의 멱살을 잡으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베컴은 손흥민의 고개가 향하는 방향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은 몸이 공중에 떠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시선만큼은 끝까지 공의 궤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등이 잔디에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경은 오로지 팀의 득점 여부에만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망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순간 손흥민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까지 겪었던 고통의 흔적이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마치 용수철처럼 바닥을 차고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거칠게 밀어트린 우루옥 위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심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득점자인 마르티네스에게 달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깨어났습니다. 베컴은 이 장면에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품격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팀의 기쁨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베컴은 손흥민의 이런 태도가 단순한 착한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팀을 승리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개인의 억울함과 통증을 완전히 억누를 수 있는 초인적인 정신력과 위대한 리더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비열한 반칙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방해를 뚫고 팀이 결실맺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승리자의 여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의 미소는 상대 수비수 우루오기대에게 그 어떤 항의보다 강력한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온갖 추악한 수단을 동원해 손흥민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했던 수비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어나 기뻐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컴은 이 대목에서 손흥민은 육체적으로는 쓰러졌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파괴해버렸습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 장면이 전파를 타자 미국 현지 팬들은 손이라는 이름에 담긴 무게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정신을 보여주는 이 한국인 주장의 모습에 감동한 것입니다. 베컴은 분석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위대함이란 화려한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당한 대우를 받고도 팀을 위해 웃을 수 있는 저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축구의 정수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분석의 수위를 높여 단순히 한 경기의 반칙을 넘어 미국 프로축구 MLS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결함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MLS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북미 프로 심판 기구인 PR5의 직장 폐쇄와 그로 인해 투입된 대체 심판들의 무능함을 손흥민의 사례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체 왜 FC 댈러스의 수비수들이 저토록 대담하게 손흥민을 파괴하려 드는 것일까요? 베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내놓은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비수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구는 이유는 지금 경기장 위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있는 이들이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컴은 전반 9분에 발생한 손흥민의 옐로카드 장면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명백한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게 다이빙 판정을 내린 그 순간 리그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학리그나 하부리그에서 급히 수혈된 대체 심판들은 MLS의 빠른 템포와 손흥민의 초인적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압박감에 짓눌려 오심을 남발했고 이는 영리하고 거친 수비수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축구장은 전쟁터화됩니다. 베컴은 과거 리오넬 메시가 MLS 심판진의 수준, 미달에 대해 불만을 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시스템이 스타 플레이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비디오 판독, V, A, R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오프 더 볼 상황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폭력을 잡아내지 못하는 심판진의 안일함이 손흥민을 타깃으로 한 살인 태클을 방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컴은 이 문제를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중계권료와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리그에서 정작 이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인 심판진을 아마추어로 구성한 것은 리그 사무국의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손흥민은 심판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심판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것을 이미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라며 손흥민이 느꼈을 고독한 감정을 대변했습니다. 결국 FC 댈러스가 보여준 추악한 수비 방식은 MLS가 자초한 아마추어리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베컴은 만약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 심판들이었다면 우루오귀대의 유도 기술 같은 반칙에 즉각 레드카드 판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붕괴가 리그의 얼굴인 스타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미국 축구의 심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시청자 앞에서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베컴의 비판은 경기장을 넘어 로스앤젤레스 LAFC의 벤치 그리고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판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LAFC는 개막 후 5연승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거두며 리그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팀의 모습이지만 경기장 안팎 분위기는 기묘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오고 현지 매체들은 연일 감독의 전술적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봉인된 천재 손흥민이 있습니다. 베컴은 화면에 기록된 수치를 제시하며 현재 LAFC가 처한 역설적인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5연승이라는 결과는 축하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피니셔를 보유하고도 그를 수비 지역에 가둬두는 것은 승리를 위해 영혼을 파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의 말대로 최근 4경기 동안 손흥민의 득점포는 침묵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기량 저하 때문이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 그의 공격 본능을 철저히 억제한 도스 산토스 감독의 수비 지상주의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쏟아지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손흥민은 득점하지 못했을 뿐 16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는 팀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덕분에 이기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팬들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이기는 축구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축구를 박탈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베컴은 이러한 감독의 태도를 전술적 학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영입했을 때 감독은 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의 성실함과 압도적인 피지컬 능력을 팀의 수비 구멍을 메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진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 중에는 풀백보다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모순은 한국과 미국의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손흥민의 헌신이 팀의 승리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손흥민 자신은 전술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 역시 LAFC는 페라리를 사서 밭을 가는 데 쓰고 있다는 자조적인 비유를 들며 감독의 무능함을 질타했습니다. 결국 연승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손흥민의 처절한 고독과 희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베컴은 이 대목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감독은 승리라는 결과 뒤에 숨어 손흥민의 재능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팬들이 야유를 보내는 이유는 팀이 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분석의 깊이를 더해
미국의 공신력 있는 축구 통계 매체들이 발표한 손흥민의 히트맵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시절 골문 앞에서 가장 붉게 타오르던 손흥민의 활동 영역은 이제 더 이상 상대 박스 안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손흥민의 활동 방향은 하프라인 아래, 심지어 팀의 수비 라인 부근까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축구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잉글랜드에서 100골 이상을 터뜨린 골잡이의 히트맵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베컴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만 자신의 진영으로 60m 이상을 전력 질주해 수비에 가담한 횟수가 무려 7차례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시속 34km에 달하는 손흥민의 폭발적인 속도가 상대의 골망을 가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팀의 수비 구멍을 메우기 위한 소방수 역할에 낭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전술에 대해 세계 축구의 거장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공격수 티에리 앙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을 축구적 범죄라고 규명했습니다. 앙리는 손흥민은 상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킬러입니다. 그런 선수를 수비 라인에 묶어두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공격수가 수비 지역에서 60m를 달려 올라가 슛을 쏴야 한다면 그의 허벅지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손흥민을 가장 잘 아는 지도자 중 한 명인 조세 무리뉴 감독 역시 영국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리뉴는 나는 손흥민의 이타적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는 팀이 원한다면 풀백으로 뛰라고 해도 군말 없이 뛸 친구입니다. 하지만 영리한 감독이라면 선수의 그런 선량함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역습의 선봉에 섰을 때 폭발하는 것이지 수비의 방패로 쓰일 때가 아닙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현지 팬들은 이 상황을 두고 페라리를 사와서 쟁기를 매달아 밭을 갈고 있다며 자조 섞인 비유를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초고성능 엔진을 가진 선수를 데려와 놓고 그저 팀의 실점을 막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감독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베컴은 이 대목에서 손흥민의 희생이 팀을 승리로 이끌고는 있지만 동시에 그의 선수로서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트맵에 나타난 검은 자국들은 손흥민이 경기장 위에서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과 전술적 억압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아름다운 골을 넣던 손흥민이 왜 수비수들과 뒤엉켜 잔디바닥을 굴러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벤치의 오판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분노했습니다. 이 모든 전술적 불합리함과 신체적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울컥하게 만든 것은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80분에 포착된 한 장면이었습니다. LAFC가 1대0으로 아슬아슬하게 앞서가던 상황, FC 댈러스가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수비진이 순간적으로 붕괴되며 상대 공격수가 골문 앞 결정적인 기회를 잡으려던 찰나, 화면 한편에서 푸른색 잔영 하나가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미친 듯한 속도로 수십 미터를 내려와 몸을 날린 선수는 다름 아닌 팀의 주장이자 스트라이커인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폐가 찢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면서도 상대의 발끝에서 공을 걷어냈습니다. 공을 걷어낸 후 한동안 잔디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지만 그는 동료 수비수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중계석의 해설자들은 10초 넘게 말을 잇지 못했고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데이비드 베컴은 결국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배울 수 있는 헌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사람만이 팀을 위해 자신을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법입니다. 베컴의 이 발언은 곧바로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영국 런던에서 밤잠을 설치며
경기를 지켜보던 토트넘 팬들조차 우리의 손이가 저곳에서 저토록 고독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의 거장 지네딘, 지단 또한 이례적으로 손흥민의 행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단은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조명 아래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서 팀의 구멍을 메우는 손흥민의 모습에서 나는 위대한 리더의 진면목을 보았다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감독의 잘못된 지시조차 자신의 책임으로 껴안으며 묵묵히 팀의 연승을 위해 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이제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경의를 표하는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슈퍼스타라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시스템과 무능한 심판, 그리고 자신을 도구로만 활용하는 전술 속에서도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 한 인간의 고결한 투혼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렬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자신을 향한 반칙이나 감독의 전술에 대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이겼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서 뛰든 그것은 팀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그를 시기하고 파괴하려던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베컴은 이 대목을 분석하며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축구 선수 손흥민이 아니라 시대의 귀감이 되는 위대한 성자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데이비드 베컴의 날카로운 폭로와 분석은 결국 잠자던 미국 프로축구 MLS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중계 스튜디오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베컴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리그 사무국과 모든 관계자들을 향해 최후 통첩과 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러운 신사가 아닌 축구라는 스포츠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강인한 투사의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베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천재가 미국 땅을 밟은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축복을 비극적인 역사로 바꾼다면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다시는 MLS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컴은 손흥민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이를 방관하는 심판 시스템, 그리고 선수의 재능을 착취하는 전술적 무능이 계속된다면 리그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컴의 발언이 끝난 후 미국 현지 언론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애슬레틱의 전문가 키스는 베컴의 분석이 정확하다고 평하며 숙련되지 않은 대체 심판들이 월드클래스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시한폭탄을 안고 뛰는 경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KBS와 주요 일간지들 역시 베컴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손흥민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전 세계가 그의 발끝을 보호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MLS 사무국이 심판기구인 PRO와의 협상을 서둘러 타결짓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그 커미셔너는 공식 성명을 통해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사후 징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축구라는 경기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주인공인 손흥민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찬사와 동정, 그리고 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다음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는 대우가 아니라 내일 경기장에서 팀을 위해 흘릴 땀방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컴은 그런 손흥민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이, 당신은 이미 이곳의 왕입니다. 이제 당신의 발을 묶고 있던 사슬을 풀고 마음껏 전장 위를 질주하십시오. 분석 프로그램이 끝나고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졌지만 베컴이 던진 화두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빛이 MLS라는 무대를 어떻게 밝혀나갈지, 그리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우쳐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수비수에게 끌려 내려가는 손흥민이 아닌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춤추며
골망을 가르는 손흥민의 미소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손흥민의 헌신적인 경기를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영웅의 앞길에 더 이상 불합리한 태클이 없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손흥민 선수를 향한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